믿고 쓰는 세차용품 센샤. 저는 혼자서 손세차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손세차는 혼자서 잘 하고 하는데, 차를 좀 독립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실내에서 단독으로 세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손세차 그냥 맡기다가 이제 날씨가 좀 풀어져서 사장님이 또 편하게 여기서 세차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세차 좀 홍보하러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세차하는 것 좀 컨텐츠 좀 알려달라 뭐 이런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이왕에 이렇게 세차하는 김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차를 하는 걸 좀 이제 컨텐츠를 좀 만들어 드리고, 내가 차를 사고 처음 세차장에 와서 뭔가 손 세차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약을 써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은 광고가 아니라 세차를 하는 방법, 초보자가 처음에 세차장에 와서 어떻게 세차를 하는 것이냐를, 초보자를 위한 어떤 가이드? 뭐 이런 거?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차 용품들 많기는 한데 여기 있는 거 다 쓰지는 않고 때때로 쓰는 거 있고 매번 쓰는 거 있고 뭐 그러거든요. 여기 있는 세차용품은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제일 오래 쓰고 있는 세차용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우리 센샤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저한테 좀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랑 저런 거랑 봄에 보내줬는데 세차를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이건 버킷 딱 봐도 하나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버킷 색색까지로 보낸 거 실화냐? 와. 일단 버킷 색깔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광고는 아닙니다. 근데 또 이거 하다 보면 제가 써온 약재 같은 것들도 다양한 브랜드께 비춰지니까 어떻게 보면 광고라고 보면 또 광고일 수도 있겠네요. 센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타월, 버킷, 또 드라잉 타월, 세차 스폰지, 약재 바르는 거, 손에 끼고 하는 워시 미트, 요거 좋아요. 극세사 타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저는 이 흰색을 쓰고 싶습니다. 흰색을 쓰고 싶습니다. 이거 6개 구독자 이벤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밑에다가 댓글 달아주세요. 밑에다가 이메일 주소하고 이름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럼 저 보내드릴게요. 내가 이걸 다 쓸 수는 없잖아. 뭐 물장수도 아니고.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요거는 바디 클린이라고 써져 있죠. 그냥 카샴푸, 반드시 필요한 거 카샴푸.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인 크리스탈, 그래서 피니쉬 다 끝내고 약간 광 내게 해주는 거, 간단하게 그런 거고, 아이언 컷, 이거 제일 중요하죠. 이 정도 크기는 돼야 됩니다. 아이언 컷. 이거는 휠에다가 분진 없앨 때 쓰는 거, 뿌리는 거고, 이건 타이어 왁스, 다 끝나고 나서 타이어 반짝반짝하게 코팅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제 저런 게 다 필요해요. 이제부터 하나씩 어떻게 처음 초보자들이 세차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초보를 위한 세차 교실. 오늘 무슨 강의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거 필요하니까 제가 마이크도 빨리 찾습니다. 맨 처음에 초보가 세차장 가면 일단 좀 쫄지 마. 쫄 필요가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저 약을 다 살 필요도 없어. 요런 거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일단 제일 필요한 거 뭐 카샴푸, 뭐 여기에다가 휠 분진 없애는 거, 워시할 때 필요한 어떤 수건 뭐 이런 것들 있죠. 초보자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제품 같은 걸 샀으면 그걸 가지고, 아까 저 양동이 같은 거 저것도 필요합니다. 버킷, 그것도 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세차하는 부스가 있습니다. 보통 다 야외, 아까도 저기 야외 있었잖아요. 야외에다가 이렇게 세차장 부스에다가 차를 딱 세워. 보통 보면 요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예비 세차 폰건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비 세척, 폼건, 고압 펜군, 왁스 코팅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여기까지는 안 씁니다. 예비 세척, 물 뿌리는 거, 폼건, 비누 거품 나오는 거, 고압 헹구는 좀 빨리 마지막에 촥 하고 헹구는 거, 에어건 뭐 이런 청소기 이런 것들은 보통 다른 세차장들은 밖에 있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예비 세척을 눌러서 처음에 세척 먼저 하면 돼요. 보통은 카드를 사와서 카드 충전, 보통 10,000원 단위로 충전하거든요. 여기다 카드를 띡 하고 돼요. 여기 시간이 막 올라갑니다. 보통 예비 세척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물만 칙 하고 뿌리잖아요.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예비 세척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카드 한 번 찍을 때 1분이라고 한다면 그 기본 세팅으로 한번 물 한번 쭉 뿌려주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카드 막 여러 번 찍을 필요 없이 일단 위에를 먼저 뿌립니다. 근데 물 뿌릴 때 보통 보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폼건을 위에서 아래로 접은 다음에 이렇게 뿌리세요. 처음에 예비 세척할 때는 뭐 어떻게 뿌려도 별로 상관은 없긴 한데 먼지를 털어내는 느낌이니까 처음에는 여기 표면 위에 있는 먼지를 그냥 털어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털어내면 돼요. 이렇게 털어내시면 됩니다. 필도 털어내시면 됩니다. 항상 물 뿌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보통 물 뿌릴 때 이렇게 뿌리면 여기 있는 선이 자꾸만 차에 이렇게 닿아요. 보통 폼건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호스 잡고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숙련이 돼요. 그리고 이 물 뿌릴 때 앞에 부분 뿌릴 때는 이 옆에서 이렇게 뿌리시면은 물이 저 옆 부스로 가. 옆에 계시는 분한테 물 맞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앞부분 뿌릴 때는 이렇게 앞에서 최대한 옆에 물 안 튀게. 자, 이제 기본적으로 물을 한번 쫙 뿌려가지고 먼지를 한번 털어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할 건 뭐냐면 얘를 카 샴푸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닦을 거예요. 우리 미트질한다 그러죠? 미트질 샥 합니다. 솔직히 카 샴푸는 제가 그렇게 많이 따지지는 않아요. 그냥 요런 거 있죠. 얼마 안 남았네. 소낙스라고 써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그냥 파는데 용량이 커요. 요런 거 그냥 카 샴푸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센샤에서 주신 요런 바디 클린 요런 것들은 조금 더 프리미엄 비싼 거 조그맣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제 해퍼요. 거품 많이 내서 막 쓰는 게 좋아가지고 요런 거 꼭 요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양 많은 거 샴푸를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쩌다 한번 딱 카샴푸 좀 좋은 거를 써야겠다 할 때는 이렇게 센샤 거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마트 같은 데 가서 카샴푸 있는 거 그냥 쓰셔도 별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물을 넣고, 여기는 지금 개인적인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 부스라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여기가 겨울에는 따뜻한 물도 나온대요. 그쵸? 대략 한 2컵.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3컵 넣자. 카샴푸는 취향에 맞게 거품이 뽀글뽀글 날 정도로 요 정도, 지금 요 정도 거품이 납니다. 아,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 편하구나. 봐보면 지금 요런 것도 있고 요런 스펀지 같은 것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세차용품 처음부터 너무 비싼 거 쓰지 마. 세차 이제 미트질 하려면 스펀지가 필요하잖아요. 세차 스펀지 이런 거 싼 거 마트에 가면 팔거든요. 이런 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 쓰다 보면 약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구석구석에 휠 사이사이나 아니면 차에 요런 뭐랄까 이렇게 좁은 공간은 요게 잘 좀 안 들어가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요런 걸 많이 씁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양모로 된 손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딱 손가락 이렇게 딱 넣어갖고 이렇게 닦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 유연성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렇게 밑에 안에나 이렇게 닦을 수 있어서 요런 거를 쓰셔도 되고, 저는 급할 때는 요런 것도 많이 써요. 그리고 저는 좀 나눠서 쓰는 게 바디나 외관 부분엔 요걸 쓰고, 휠이라든가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에는 이제 좀 요런 거 뽀덕뽀덕하게 쓰는 거, 사실 여기 2개 쓰거든요. 저는 오늘도 저는 2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돼요.
자, 이제 미트질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뿌려줍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휠 타이어 클린이라고 써 있죠. 요거 써도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언 컷 요거 쓰셔도 됩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 휠에 분진이 굉장히 많이 묻잖아요. 그거를 없애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막 진짜 비싼 거부터 시작해서 뭐 소낙스 익스트림 그래가지고 막 진짜 되게 비싼 거 하나당 한 12,000원, 17,000원 막 하는 것도 썼는데, 휠 분진 없애는 것들 요런 거를 이제 휠 클리너라 그러는데, 휠 클리너를 절대 그 사은품 같은 데서 주는 싼 거 쓰시면 안 됩니다. 휠 분진 안 날아가요. 뭐랄까, 뭐 이렇게 뭐 살 때 사은품으로 끼워주는 제품을 썼는데 거의 안 날아갑니다. 특히 이런 BMW 같은 경우에는 휠 분진이 겁나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조금 좋은 것을 쓰시되, 정말 막 17,000원짜리인데 막 요만해, 그런 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있어요. 이거 딱 뿌리면 보라색으로 색깔 변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많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센샤에서 이 철분 제거제를 많이 달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갖다가 쟁겨놓고 쓰기는 하는데, 이거 쓰셔도 되고, 따로 뭐 이렇게 구매를 하실 거면 용량 많은 거 있어요. 센샤에 있는 거는 이렇게 휠 분진만 없애는 거 있고, 타이어까지 같이 클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저는 두 가지를 지금 다 쓰거든요. 요거 다 떨어지면 요거 쓰고 뭐 이렇게 해요. 일단 하나 뿌립니다. 요 놈을 고르게 휠에다가만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고르게 이렇게 뿌리면 여기 지금 약간 보라색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어나잖아요. 보라색 요런 거 뚝뚝 떨어지는 이런 보라색 색깔이 변하는 거, 저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게 색깔이 변해서 이렇게 떨어져야지만, 철분이 지금 저것과 무슨 이렇게 화학 작용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분진들이 다 떨어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트질 하시기 전에 요거를 꼭 뿌려놓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뿌려놓고 5분 정도 기다리면 되니까, 뿌린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트질 하고 그다음 물 한 번에 쫙. 이거 하실 때는 될 수 있으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세요. 분진을 없애는 거기 때문에 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데, 휀다 주변에도 살짝 좀 뿌려주면 좋아요. 바디 부분, 휀다 부분에도 이런 묻었을 거니까. 자, 이제 뿌렸으니 미트질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거 양모 미트, 요거로 아까 먼지를 털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가볍게 위에 있는 오물을 털어낸다 정도로 생각하고선 하시면 돼요. 하나하나 닦으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이 비눗물이 전체 다 묻어난다라는 느낌으로 닦으시면 됩니다. 너무 힘줘서 닦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 덕파리 가져오고 지금 덕파리를 제 손으로 처음 세차하는 거거든요. 근데 색깔 이쁘네. 영롱하네. 세차할 때 손 세차를 하면 좋은 건 뭐냐면, 제가 제 차의 본넷의 굴곡 하나하나를 손으로 다 만져보게 되잖아요. 내 차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8 시리즈 앞에 정말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네. 자, 미트질이 끝났습니다. 미트질 딱 카샴푸로 싹 했고, 여기 밑에 보시면 휠까지도 제가 미트질을 다 했죠. 바디하고 휠하고는 다른 미트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는 양모 털로 된 거는 위에를 닦았고, 스펀지로 된 거 있죠. 스펀지로 된 거는 이제 밑에를 갖다가 싹싹 닦았거든요. 웬만한 요즘 자동 세차장에는 전부 다 뭐가 있냐면 폼건이라는 게 있어요. 폼건은 여기서 비눗물이 쫙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비눗물로 쫙 뒤덮으시면 되거든요. 폼건 한번 뿌려볼게요. 폼건 뿌리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뿌리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충분히 덮이세요. 초보분들은 이 폼건 뿌리실 때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밑에 막 다 튀고 막 옷에 다 튀고,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덮듯이 폼건을 뿌리시던지, 아니면 아까 제가 했었던 그 샴푸를 해서 미트를 하시는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폼건까지도 한번 뿌리는 거 시연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미 앞에서 카샴푸로 전부 다 미트질을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뿌릴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저는 띵 눌러서 폼건 누르고 샥 뿌린 다음에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펀지나 그 미트 그걸 가지고 이 상태에서 5분 정도 둔 다음 닦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바로 세척을 합니다. 샤! 자, 이제 거품 다 제거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 세차만 잘 해도 되게 반짝거리고, 이 상태로 그냥 물만 싹 닦으면 거의 한 80%는 끝났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아, 물론 정말 이제 디테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시작. 근데 저한테 있어서, 저희 같이 이렇게 아마추어들한테 있어서는 일단 여기까지 물 다 뿌리고 하면 거의 뭐 한 80% 이상 끝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물기 닦는 타올을 드라잉 타올이라 그러는데, 처음에 구매하실 때 타올이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이런 작은 타올들 있죠, 요만한 거, 요거는 이제 실내 같은 데 닦을 때 주로 쓰는 타올이라 이런 거 사시면 안 되고요. 드라잉 타올은 최대한 큰 거, 요 정도 되는 타올이 아마 큰 타올이에요. 대형 타올이거든요. 요런 대형 타올 요런 거 한 2장 정도. 닦을 때는 막 닦지 마시고요. 이렇게 물기만 이렇게 흡수하게 만드시면 돼요. 이런 타올들이 물기 흡수가 잘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혼자 사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본넷 한번 돌렸는데도 이게 지금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2장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지만 충분히 닦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물기 제거가 됐으면 요런 사이사이 있잖아요. 그릴 사이사이라던가 휠, 저런 부분은 닦기가 좀 힘듭니다. 그럴 때는 에어건이 있으면 돼요. 이 에어건, 자, 얘네들 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좀 날려버립니다. 이런 사이사이는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서 닦을 수가 없거든요. 요런데 사이드 미러 부분, 그 다음 손잡이, 물기를 다 제거하고 나면 물기가 남아있는 데가 있는데, 어디냐면 요런 부분 있죠, 여기. 요런데, 요런데, 저런데 물기를 또 닦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열면 트렁크 여기 위에 이런데 이런 물자국 있죠, 저런 물자국. 여기도 지금 물이 다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물이 쫙 전부 다 있죠. 여기도 지금 제가 닦다가 말았는데 여기도 다 닦으셔야 되고요. 여러분 제일 안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바로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물기 닦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시면 짠, 여기도 물, 저 안쪽도 물기 있고 저쪽도 지금 물이 흥건하죠. 전부 다. 요 사이드도 마찬가지고 요런데 물기를 다 닦은 젖은 걸레를 가지고 엔진룸을 마저 좀 샤 겉에 부분 좀 닦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차할 때마다 닦아 놓으면 항상 깨끗해요. 차 팔 때 엔진룸 열어보고 깜짝 놀란다니까, 사람들이. 자, 타올 드라이 다 말렸고요. 이제 이 상태로, 솔직히 저는 이제 유리막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놔둬도 지금 반질반질하죠.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으시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그 전에 항상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거 파인 크리스탈 피니싱, 제가 예전에 썼었던 건 요런 거예요. 폼파나치라고 써져 있네. 유리막 클리너 해서 요거를 써도 굉장히 발수 성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이거 굉장히 비싸요. 요만한데 6, 7만 원 정도 거의 했었던 것 같은데 비싸서 센샤에서 보내주신 파인 크리스탈 피니싱, 파인 크리스탈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제가 썼는데 대체할 만큼 굉장히 좋아요.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 별거 없습니다. 끝난 다음에 위에다가 샥 뿌리고 이렇게 싹싹 뿌리고, 마른 수건 있죠? 마른 수건 같은 거로 이렇게 닦으시면, 유리막 하신 분들은 유리막 보호도 잘 되고, 일반 유리막 안 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유리막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단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바로 이거지. 예. 이렇게 됩니다. 살짝 뿌리고 닦으시만 해도. 일단 저는 강추드립니다. 이거 파인 크리스탈, 건식 있고 습식 있는데 건식이 더 쓰시기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유리 부분이 조금 약간 했는데도 이렇게 지저분하죠.
이런 부분들이 미투질로 안 날아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유리를 또 깨끗하게 반짝반짝 닦을 수 있는 놈이 여기 있군요. 글래스 크린. 글래스 크린 같은 경우에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소낙스 거 빨간 병에 드는 거 하나 써봤었는데 그 영 저한테 안 맞습니다. 뭔가 유리는 이렇게 닦은 다음에 깨끗하게 반짝반짝거려야 되는데 계속 이 자국이 남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그 맥과이어 거 있어요. 맥과이어에서 나온 그 윈도우에다가 뿌리는 그걸 갖다가 쓰고, 그래서 소낙스 거는 잘 안 쓰고, 센샤에서 요거 주신 글래스 클린 유리 세정제 요걸 갖다가 쓰는데 요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뭘 써도 상관은 없는데 소낙스 거는 전 좀 비추. 이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돈 받고 요거 광고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글래스 닦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세정제, 유리 세정제를 이렇게 뿌리고 깨끗해지냐 그러네요. 저쪽은 지금 안 닦은 거고 여기는 지금 닦은 거고. 바디를 닦았었던 수건을 가지고선 글래스를 닦으시지는 마세요. 그러면 왁스 성분이 저 유리에 묻어가지고 와이퍼질 할 때 뿌드득 소리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절대로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유리 닦으실 때 그냥 일반 수건을 쓰셔도 되는데, 유리 이렇게 닦으시면서 그 뭐랄까 걸레 자국이 남잖아요. 그래서 유리를 닦는 전용 요런 약간 좀 더러운데 이렇게 지금 보면 약간 이렇게 줄이 조금 가 있죠. 요거 유리를 닦는 전용 수건입니다. 요런 거를 구비해 두셔도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싹 지나가면 걸레 자국이 남지가 않아요. 지금 외부 세차 마치고 여기 안에 2층에 카페가 있대요.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나머지 세차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 여기 시원해. 여기 보시면 이런 카페가 다 있습니다. 과일도 있고 메뉴도 되게 많은데, 여기는 약간 야외. 여기 좋다. 여기 뭔가 야외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여기 좋은데, 여기 앉아서 밖에 내 차 볼 수도 있고, 여기도 좋다. 시원해. 여기 나와서 이제 딱 깨끗하게 세차해 놓은 내 차 구경할 수도 있고. 시원하다. 좀 쉬었다가 해야겠어요. 피곤해. 뭐야 이거. 얼굴에 금 늙었냐?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거 영상 시작하기 전이었으니까 아침 7시에 강의를 시작을 하면 밤 10시까지 진짜 논스톱으로 풀로 막 방학 동안에는 강의를 하고, 강의를 끝나고 유일하게 혼자 땀을 빼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유일한 세차였어 가지고, 세차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차도 많이 좀 만져보고, 동호회에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세차를 하면서 서로 차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기서 세차 많이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 한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세차하면 마지막에 물을 쫙 뿌리고 딱 뒤돌았으면 살얼음이 싹 차요. 얼어있는. 그 다음에 이제 미트질 하면은 그 거품이 다 얼어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물 쫙 뿌리면 이제 막 슬러시가 막 날아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지하주차장 내려와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물기 닦고 뭐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세차 굉장히 열정적으로 많이 했었고, 이제 날씨 따뜻해졌으니까 세차를 열심히 좀 하려고 해요. 외관에서 여기 지금 타이어 부분이 지금 닦아는 놨는데 뭔가 광택이 조금 없어서 타이어에다가 쓰는 광택제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 아까 센샤에서 보내주신 게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면 타이어 왁스라고 써 있죠. 네, 요런 거 쓰셔도 되고, 완전히 반짝반짝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 요런 걸 쓰기도 하는데, 귀찮을 때는 그냥 이거 쓰기도 합니다. 마프라라고 써져 있잖아요. 요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냥 뿌리시면 돼요. 이거 사장님이 아시는 분이 하나 줬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한 바퀴 싹 돌려서 이렇게 뿌리시면 이 상태로 말리면 돼. 마르면 지금 눈으로만 봐도 굉장히 샤인해졌죠. 요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거 사은품으로 봐둘 건데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안 써가지고 지금 가득 들어있죠. 이런 거는 안 쓰고, 예전에 사놨던 건데, 요런 거 이게 뭐냐면 아머올에서 나온 휠 코팅제예요. 다 끝나고 나서 요거 한번 쫙 바르는 건데, 요거는 바르고 한 1시간 정도는 휠을 말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여유는 안 되고, 집에 도착해서 요거를 휠에다 뿌려 놓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우리나라에 나오나 모르겠다. 요거는 10년 전에
성일이 캐토시에서 캐토시닷컴에서 요거 막 팔았었어요. 요거 뭐냐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된 거 보호제예요. 보호 코팅제. 요거까지 하면은 시간이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실내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실내 클리너도 가죽 클리너 있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또 드는 플라스틱 클리너가 또 따로 있고, 실내 같은 경우는 이제 가죽 코팅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UV 코팅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그냥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는, 제가 진짜 실내 세차 실내 안에 하는 거 귀찮을 때 항상 쓰는, 거의 10번 가면 8번은 요걸 씁니다. 네, 여기 보면 지금 소낙스 건데 실내 클리너라고 써져 있죠. 요거 마트 같은 데 가면 팔아요. 가죽도 뭐 플라스틱도 전부 다 쓸 수 있는 클리너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급할 때는 요거 한 방으로 다 끝냅니다. 이거 짝짝짝짝짝 뿌려놓고 이거 싹싹싹싹, 일단은 그냥 막 뿌립니다. 네, 충분히 약간 적셔지도록 살짝 이렇게 뿌립니다. 반대쪽 의자도 이렇게 그냥 쑥쑥 러프하게 이렇게 좀 뿌려 두십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발 닿는데 여기 발 많이 차잖아요. 여기 많이 좀 지저분해지니까 이렇게 한 번씩 뿌려둡니다. 그래도 청바지 많이 안 입으려고 노력하긴 했는데 청바지 또 안 입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되게 약간 더럽죠. 이렇게 불려 놓습니다. 일단 약간 좀 5분 정도 지났다, 그 정도 하면 요거로 닦으면 돼요.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한 가지가 이런 베이지 시트나 이런 거 뭐 코팅제 관리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베이지 시트건 뭐 브라운 시트건 레드 시트건 관리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자주 닦아주시면 돼요. 적어도 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흠뻑 적셔서 걸레로 싹싹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또 닦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여기는 약재 성분이 묻어 있었잖아요. 이 묻어 있는 걸 가지고 옆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좀, 이런 부분 옆에 있는 부분을 좀 닦습니다. 핸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도어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은 걸레에다가 이렇게 한번 뿌린 다음에 닦으세요. 기계 제품들이 좀 많으니까 그런 대로 물 같은 게 들어가면 안 좋겠죠. 사실 저 이 화이트 시트 처음 타보는데,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는데 다 잘 닦이네요. 닦이는 걸 잘 닦이네. 지금 요게 깨끗이 닦았습니다. 뽀얗죠. 여기가 지금 그림자가 져가지고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완전 깨끗해요. 문제가 여기 부분이죠. 이게 하이그로시로 된 부분, 이거로 닦습니다. 이렇게 그냥 요런 부드러운 걸레로 하이그로시 부분은 살살살 한번 닦아줍니다. 저는 이거 항상 이 실내 인테리어만 닦는 전용이거든요. 보실래요? 어느 정도 깨끗해졌나? 네, 이렇게. 뒷좌석도 깨끗이 세차 딱 다 했어요. 아씨, 깨끗하다. 오랜만에 제가 직접 걸레 들고 덕파리를 깨끗이 닦으니까 너무 기분도 상쾌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세차 한 번 더 좀 빡세게 하는 편 만들어 가지고 진짜, 근데 촬영을 하면서 지나가니까 그냥 혼자 하면 한 1시간 반 됐을 건데 지금 3시간이 걸리네요. 촬영을 하면서 진행하니까 얼렁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돌아버리겠습니다. 이거 보니 진짜 씨. 야, 이거 비 오는 거 실화냐? 와, 진짜 웃음도 안 난다 진짜.